안녕하세요. 이야기나라 담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조의 첫사랑입니다. 한평생을 한 여인만 그리워하며 사랑했던 정조의 기쁜 사랑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알바마마, 아바마마를 살려주십시오. 알바마마. 정조는 외치고 또 외치다 지쳐 쓰러졌다. 어린 정조는 가슴 아프게 영조에게 사도세자를 살려달라 외치는 것 외에는 힘이 없었다. 이렇게 사도세자는 죽음을 맞이했다. 어린 세자 정조는 하루하루가 힘겨웠다. 어린 나이에 사도세자인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고 세자가 되었던 터라 어린 정조의 마음을 추스릴 틈이 없이 상황은 급변해 갔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 또한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처소에 작고 여린 동그란 얼굴의 어린 여자아이의 생각실에 두었다. 해경궁 홍씨 집안 청지기 성윤우의 딸 성덕임을 10살 때 데려와 수양딸처럼 키웠다 한다. 딸이 둘이나 있었지만 곁에 두지 못해 외로웠던 것이다. 정조가 11살이 되던 해에 이 둘은 궁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이때 같은 해에 효의 왕후와 가래를 올렸다. 정조는 덕임이가 궁에 들어오기 전 외가에서 처음 만났다. 그런데 궁에서 다시 만나면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덕임이 떠올라 떠나지 않았다. 덕임이를 생각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오고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몰래 찾아가 훔쳐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서로 웃으며 하답하고 그렇게 가까운 듯 먼 듯하며 사랑을 키워왔다. 점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무엇이든 가르치면 빠르게 배우는 덕임이의 총명함은 정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정조는 일찍이 세자빈을 맞이한 터라 15세가 되어 학궁을 치르고 나면 후궁을 드릴 수 있기에 그날만을 기다렸다. 몇 년 동안 덕임과 혼인하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온 날이 아닌가. 정조는 한달음에 달려가 덕임에게 고백을 한다. 덕임아, 내 후궁이 되어주겠느냐? 며 정조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과 목소리로 덕임에게 고백을 했다. 갑자기 달려와 후궁이 되어달라는 정조의 말에 덕임은 매우 놀랐다. 하지만 덕임은 전하, 소녀는 전하의 후궁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옵니다. 그러하오니 그 말씀을 거둬주시옵소서. 뭐라? 왜 나의 후궁을 하지 않겠다 하는가? 라고 정조가 실망한 마음으로 물었다. 그때 덕임은 세자빈께서 아직 후사가 없으신데 혹여 제가 먼저 임신하면 어찌하옵니까? 세자빈께서 얼마나 힘드실지요. 차라리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사오니 죽음으로 갔겠나이다. 라며 정중히 거절의 뜻을 정조에게 말했다. 그것이 이유란 말이냐? 너는 왜 후궁이 되고 싶지 않단 말이냐? 궁의 여인이라면 후궁을 되기를 원치 않더냐? 전하, 꼭 궁녀는 후궁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까? 후궁의 삶이 순탄치 않음을 알기에 궁녀의 신분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나이다. 그럼 왜 항상 나를 보면서 웃어주고 좋은 음식과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하느냐? 전하, 궁녀는 전하의 여인이기에 평생 전하만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아, 충성하느라 했다 이 말인 것이군. 라며 정조는 실망하며 돌아섰다. 성덕임은 이때 어린 세자빈이시기에 출산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고 집안 배경이나 후원이 없는 자신이 후궁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겼다. 정조 곁에는 형구경이 있고 또한 후궁이 행복한 것을 본 적이 없기에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답한 것이다. 덕임은 세자빈과도 친하게 지내며 함께 자랐다. 그래서 덕임은 의리가 있는 아이였다. 두루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성품으로 해경궁 홍씨가 수양딸처럼 키웠기 때문에 고위부사에서 지밀, 친방, 수방, 생각시로 있으면서 바느질이며 붓글씨며 그리며 예의 법도를 배우며 자라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여인으로 자랐다. 광장량 문록을 필사까지 하는 실력으로 해경궁 홍씨는 성덕임을 자주 불러 글을 읽게 했다.
어느덧 15년이 흘렀다. 정조는 두 번째 후궁 제안을 성덕임에게 한다. 하지만 덕임은 단칼에 거절한다. 정조는 덕임에게 화를 내지 않고 돌아섰지만 그날부터 덕임의 시종들을 불러 매질을 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보다 못한 덕임은 그제서야 후궁을 받아들인다. 15년간의 짝사랑은 정조 30세가 된 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정조는 첫 번째 후궁으로 홍구경의 누이 동생 원빈, 홍씨를 들였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두 번째 후궁 화빈윤 씨는 상상 임신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때 성덕임이 임신하여 문효세자를 낳았자 성덕임을 정호품 상위에서 정삼품 소용으로 올랐고 문효세자가 원자로 정해지고 나서는 정일품 의빈으로 진봉되었다. 정조가 직접 정하였는데 의인을 마땅할 의를 붙여 의빈이라 칭호를 내렸다. 온화하고 어지고 순하다는 뜻이라 한다. 의빈 성씨는 이듬해에 옹주를 낳았다. 정조는 이때 아들이 있는데 또 딸이 생겼으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 라고 했다. 그러나 옹주는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죽고 만다. 그 후 문효세자 5세 때는 홍역으로 죽고 마는데 자식을 앞세우면 가슴에 묻는다 하였는가. 의빈 성씨는 결국 병을 얻게 된다. 이때 의빈 성씨는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다. 정조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안절부절했다. 의빈 성씨를 살려라. 꼭 살려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살려야 한다. 라며 어이를 불러 계속 다그치며 말했다.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제 몸은 걱정하지 마소서. 의빈, 덕임아, 제발 살아다오.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다. 내가 너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살아도 숨을 쉬어도 산 목숨이 아닐 것이다. 너의 숨결, 너의 목소리, 너의 눈망울, 너의 부, 어찌 너를 보낸단 말이냐. 안 된다. 안 된다. 제발 살아라. 제발. 정조는 애달프게 매달리며 의빈 성씨에게 제발 살아달라 애원했다. 전하, 저는 죽는 것이 아니옵니다. 전하의 곁에 늘 있을 것이오니 걱정하지 마소서. 전하를 연모하는 마음이 어찌 죽음으로 갈라놓을 수 있겠나이까. 전하를 향한 사랑은 언제나 전하 곁에 있사오니 전하가 어디 계시든 저와 함께 있다 생각하소서. 라며 의빈 성씨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죽기 이틀 전까지도 정조가 의빈 성씨 서소에 들리면 벌떡 일어나 맞이할 만큼 정조에 대한 깊은 사랑은 죽기 전까지도 깊었다. 이렇게 의빈 성씨가 죽은 후에도 정조는 평생 의빈 성씨를 그리워했다고 한다. 직접 노비명을 썼으며 역사에 이름이 기록된 후궁은 장호정과 의빈 성씨가 처음이라고 한다. 유언으로 문효세자 무덤과 같이 묻히기 원하여 같은 곳에 묻혔고 정조는 틈만 나면 의빈 성씨 무덤을 찾았다고 한다. 후에 수빈 박씨가 순조를 낳았을 때에는 의빈 성씨 무덤에 찾아가 순조를 낳았음을 말했다 할 정도로 정조는 모든 삶의 의빈 성씨가 마음 깊은 곳에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